여러분 혹시 eSIM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사용해 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유심처럼 뺐다 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저렴한 가격에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구글이 갤럭시 S24용 eSIM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원 UI 6.1 버전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eSIM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작년 MWC 2023에서 eSIM 전송 도구를 선보였는데요. 삼성은 원 UI 5.1 버전에서 이 기능을 구현한 바 있죠. 그동안 삼성 eSIM 전송 도구는 갤럭시 기기로만 호환이 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서는 픽셀 8 프로 모델로 eSIM을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eSIM은 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단말기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심을 말하는데요. 이번 6.1에서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근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구글의 eSIM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는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 eSIM 프로필로만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이동통신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eSIM 전송 도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IM이 보편화돼서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되면 정말 편할 것 같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구글입니다. 아니면 삼성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구글이 갤럭시 S24용으로 eSIM 전송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이 eSIM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했는데요. iOS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사업을 확대한 상태죠. 2022년에는 이 eSIM 전용 아이폰 14를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근본적인 경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과 iOS 진영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eSIM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인베디드 심이죠. 그러면 심은 뭐냐? 가입자 인증 모듈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이라는 거는 가입자를 식별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SIM은 인베디드니까 말 그대로 eSIM을 휴대폰 내부 기판에다가 장착한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통신사를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이 eSIM을 내려받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통신사를 변경했을 때의 편리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기를 변경할 때는요, 기존 심보다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이때는 통신사를 방문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니까요, 이 eSIM이라는 거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불편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 구글이 출시한 소프트웨어, 여기에는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점이 있습니다. 갤럭시 S24에 설치된 eSIM은요, 다른 기기에 있는 eSIM을 내려받거나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대단히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편의성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경쟁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애플이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최근에는 MS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기본적으로 애플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만들어왔던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들, 이게 규제기관과 협력업체들의 반발을 부르면서 오히려 리스크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다른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닌텐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닌텐도는 과거에 폐쇄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지만요, 이게 역효과를 내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이 결국에는 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차세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AI입니다. 이 부분에서 애플이 지금 뒤처지고 있죠. 이번에 주인공인 S24, 이거는 삼성이 구글 그리고 퀄컴과 협력해가지고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폰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딱히 AI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폐쇄적 그리고 독자적인 생태계에서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AI를 구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이라면 역시 비전 프로가 있겠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그렇게 넓은
넓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제품은 아니니까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애플의 최근의 모습들, 이런 부분은 경쟁자인 구글로서는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애플과 관련한 많은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한순간이라도 혁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순간에 애플이 몰락할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더불어서 이 두 기업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 이 부분은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글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을 텐데요. 구글과 애플의 경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